교회 앞에 있기 때문에 우선 교회와 관련된 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성경을 보다가 신명기를 보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공동체로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을 향해서 무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는 적대 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러한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지 여전히 대한민국의 적대적인 세력들이 여전히 발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년한 지 몇 달이 됐는데 그동안에 남로당에 관련돼서 많이 책을 보고 있는 중인데, 요즘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남로당은 원래 남노자가 노동당, 그래서 일할 노자인데 제가 볼 때는 오랑캐 노자 같아요. 그래서 남쪽에 사는 이 오랑캐 놈들, 이런 자들이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압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요즘에 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KBS의 시청료를 분리징수하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은 이 뉴스가 뉴스 같아야 되는데, 바른 정론직필을 해야 되는데, 이 뉴스가 뉴스답지 못하면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마땅히 징벌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직까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년 전인가요? 8년 전이네요. 2016년도 4월 달에 그 세월호 사태가 생기고 난 직후입니다. KBS 기자로 활동을 하던 최경영이라는 자가 그 트위터에다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썼어요. 박근혜, 이걸 나가도 될지 모르겠네, 개 같은 년. 박근혜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라디오 진행자, KBS 라디오 진행자가 트위터에 박근혜 뭐 같은 년, 이렇게 욕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됐는데, 뒤에 가서 뉴스타파, 이게 그만 이 사직하고 뉴스타파로 갔다가, 뉴스타파 아시죠? 아주 엉터리 방송. 거기 갔다가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뭐 최경영의 최강시사니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 현상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KBS라고 우리가 시청료를 내고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는 KBS라고 하는 한국 방송공사가 뉴스를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에 민노총의 부위원장이 그거를 맡아 진행을 한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역시 요가면은 아주 지금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김용민이라고. 이 자가 또 똑같은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최경영이라는 사람이 뭘 썼느냐면, 책을 썼는데, 제가 책을 언제 출간됐는가를 이렇게 봤는데 진행을 하다가 썼어요. 그 뉴스는 어떻게 조작되는가, 이런 책을 썼어요. 뉴스는 어떻게 조작되는가, 이 부분은 한국의 언론에서 뉴스는 어떻게 조작되는가를 썼는데, 거기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방법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그런 식으로 최경영을 비롯한 KBS나 MBC, 더 심하죠. MBC나 이런 한국의 언론 방송들이 뉴스를 조작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뭐 날리면 이런 뉴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황우석 사태 때에 황우석은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교수직을 걸고 황우석 박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이 노력을 했습니다. 서울대 총장 정운찬한테 공개 서한도 보내고 교수 모임을 만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저번에 왜 대통령 문재인하고 뭐 얘기하는 중에 경기방송에 기자가 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하는 부분, 그 경기방송의 노광준이라는 기자가 뉴스는 반만 믿어라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대한민국에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조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만든 영웅을, 국가적 영웅을 자기들이 또 무너뜨려서 완전히 사기꾼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황우석 박사는 지금 고국에서 연구를 하지 못하고 지금 아부다비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구한 메가더 영웅입니다. 메가더는 영웅이고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를 위해서 영웅인데,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들은 메가더도 이승만도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이른바 백년 전쟁입니다. 그 백년 전쟁에 가담했던 자들이 여전히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뒤바뀌어 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서 6.25 전쟁을 일으킨 자가 거꾸로 당당하고 6.25 전쟁을 통해서 피해를 받은 한국의 국민들이 북한 정권에 쩔쩔매는 이 엉터리 같은 현실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을 선 자들이 항상 자기들의 단체 이름 앞에 민주라는 말을 씁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다 민주입니다. 민주노총. 그래서 이 민주라는 말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붉게 물들이고 대한민국을 위험하게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너무나도 끔찍한 그러한 방식으로 대구 폭동을 일으켰고 제주 거기에서 시신 시위를 했던 김달삼이가 거기에서 다시 도망쳐서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제주 4.3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김달삼의 뒤에는 부끄럽게도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재복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재복의 목사가 남로당의 군사총책이었어요. 그 지휘하에 대구 폭동이 일어났고 제주 4.3이 일어났고, 그리고 제주 4.3을 진압하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거부한 자들이 또 역시 여순 반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나는 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인간들 정권을 지나는 동안에 대구 폭동을 대구 항쟁으로, 제주 4.3을 제주 민주 항쟁으로, 여순 반란을 여순 항쟁으로 바꿔 부르고, 심지어 제주 4.3은 보상금까지 주는 이런 상황이 됐다. 제주 4.3 사태 때
이덕구라는 2대 위격 대장은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들어진 모든 법령을 제주도에서는 다 폐기한다, 그런 식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 자들, 그리고 군경을 파출소를 습격하고 그러니까 공격기관을 습격한 이런 자들에게 지금 보상금을 준다. 그 후예에게, 그 자손들에게 보상금을 준다. 이 엉터리 같은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있는 이런 상황, 이것들이 이어져서 그들이 선고를 받고 10년형, 5년형, 사형 이렇게 엄도를 받고 복역 중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6.25가 일어나서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동안에 대전 형무소, 서울 형무소, 이 형무소들에 복무하는 간수들이 그만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그 극악무도한 반란군들, 그들이 놓아준 거나 마찬가지. 그래 탈출을 하고 그들이 또다시 대한민국을 향해서 반란군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그들을 결국 잡아서 그들을 총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좌파들은 대한민국 군경에 의해서 학살당한, 민간인 학살당한 거라고 포장을 해서 선전합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거기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형무소에,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민간인입니까? 죽어야 할 사람을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 중에 후방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6.25를 일으킨 김일성은 분명히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후방을 튼튼히 해라. 후방을 튼튼히 하라는 말은 적대적인, 김일성 정권의 적대적인 사람들은 모조리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해라. 그렇게 해서 함흥에서 1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함흥의 광산에 사람을 가두고 그 입구를 다이나마이트로 틀어 막아가지고 폭발을 시켜서 그들을 질식사시켰습니다. 그리고 함흥 주변의 광산에다가, 그리고 동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고 그를 몰아넣어서 그 입구를 폭파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동굴에 파묻었어. 동굴에 산채로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13,000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인권을 말하는 인간들이 단 한 번도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함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거꾸로 되는 게 있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그리고 황해도에 소련의 지시를 받고 배후를 조종을 당하는 김일성이 권력을 잡고 최초로 한 일이 토지개혁입니다. 그래서 지주들에게서 땅을 뺏어가지고 나눠주는데, 그때의 지주들은 땅만 뺏긴 게 아니라 무참하게 인민재판으로 죽어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형이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죽창으로 찔려 죽이는 것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다음에 인민군들을 향해서 총칼을 겨누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서북청년단이에요. 서북청년단은 나중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제주 4.3 사태 그 공비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눕니다.
그런데 무조건 제주 4.3 사태는 서부 서북 청년단들이 양민을 학살했다. 전후 과정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북 청년단들이 그렇게 학살에 앞장섰다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서북 청년단이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9월산에 들어가서 항쟁을 벌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천 재령 의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천 재령 의거에 대해서 좀처럼 대한민국 역사가들은 신천 재령 이 의거의 방공 의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것을 공산 세력에게 대갚다, 또는 그런 과정에서 죽고 죽이는 과정이 반복된 것이 지금 신천의 학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김일성 그 손자인 김정은은 신천에다가 박물관을 지었어요. 그것이 신천 박물관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서로 간에 죽고 죽이고 한 모든 것을 다 몰아가지고 35,000명을 미군이 학살했다, 이렇게 해서 반미교육의 훈련장으로 삼은 것이 지금 신천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 박물관을 김정은이가 제대로 신장 개업하듯이 새로 단장을 해가지고 박물관을 열었는데, 거기에 김정은이가 방문한 것을 연합뉴스, MBC 여기에서 생중계하듯이 요거를 바로 방송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반미교육을 삼고 있는 신천 박물관을 찾아간 것을 왜 대한민국의 방송이 굳이 이것을 뉴스로 방영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너무나도 명백히 거짓 뉴스입니다. 거짓 방송입니다. 이런 거짓 뉴스가 판을 치기 때문에 언제 다시 제2의 6.25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 남노당 후예들이, 오랑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곳곳에서 압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또한 목회자들까지도 대한민국에 종교를 마약이라고 하는 그 좌파들을 향해서, 어제 보았을 것입니다. 소강석이라는 자가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초량교회 6.25 때에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국 기도를 했고 일주일 동안 철야 기도를 했던 그 초량교회에 와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구국 기도회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그가 말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한명숙의 남편도 목사입니다. 그 자는 간첩 혐의로 20년을 살아서요. 그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그들의 좌파 신학자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이 바로 제2의 6.25를 일으킬 남노당의 후예, 남노당 바로 오랑캐, 남쪽 오랑캐 남노당, 바로 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세 가지를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몇 분까지죠? 미리 5분 전에 얘기를 해주세요. 대구 4.3 사태 때 그 끔찍한 죽음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주 4.3 사태 때 어떤 식으로 죽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순반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구 폭동 때는 적기가를 불렀어요. 제주 4.3 사태 때는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고
인민공화국 만세를 했습니다. 또한 여순반란 때도 역시 인공기를 휘두르면서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 모든 법령을 폐하고,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그 지역을 일시적으로나마 장악을 했습니다. 반란 세력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반란 세력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의 조국을 향해서 총구를 겨눈 자들은 반드시 이유, 지위, 모든 것을 묻지 말고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죽음으로써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죽이러 간다느니 어쩌니 해가지고서 그거 전부 다 사실은 뒤에 다 밝혀졌습니다. 스티코프라고 하는 소련 군정의 담당자가 일기를 썼어요. 스티코프 일기. 요걸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아, 이거는 대구 폭동에도, 제주 4.3도, 그리고 여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대구 폭동과 제주 반란 사건의 이면에는 소련의 배경이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스티코프 일기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스티코프 일기가 갖는 의미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석좌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은 실질적으로는 미군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유도를 했다. 뭐 아니면은 실제로 뒤에서 배경이 됐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이 철저하게 따랐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스티코프 일기를 통해서 엉터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사학계는 95%가 좌파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 제자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 4.3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남로당이 중앙당이 지시를 했다. 이런 거를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로당은 지켜줘야 돼. 자신들이 남로당하고 정체성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쯤 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같이 제기해야 됩니다. 6.25가 분명히 김일성과 그리고 스탈린 그리고 모택동 3자의 합의에 의해서 저질러진 전쟁이라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사죄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름의 이 황당한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 전쟁 범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구 정치인 중에 특히나 좌파들의 경우에는 전쟁 범죄에 대해서 묻질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6.25 민족의 대참극인 6.25를 일으킨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후손들의 머리 위에 벼락처럼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그것이 언제가 되더라도 반드시 그 전쟁 범죄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 아까 처음 모두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전쟁 범죄와 관련된 것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가짜뉴스, 조작 언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 저는 항상 자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좌파 좀비 바이러스. 묘하게도 영화에 그런 영화가 있었죠. 좀비 영화. 부산행. 그것도 하필은 부산입니다. 부산행. 부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전부 다 물려가지고서 좀비가 돼버리잖아요. 지금 문재인이가 서울에서 좀비가 돼가지고 서울에 살다가 양산에 왔어요. 아마도 그 문재인한테 물려가지고 좀비가 된 인간들이 부산 주변에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좌파 좀비 바이러스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요. 오로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애국심만이, 우리의 올바른 마음만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우리의 옳은 마음만이 좌파 좀비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백신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있죠? 민족문제연구소 100년 전쟁을 만든 이들이 시리즈로 쫙 시리즈로 지금 계속 방영을 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개를 했는데 10개 맞네. 14번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전쟁에 의해서 양민이 학살된 걸 14회까지 했는데,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신천, 북한 지역은 딱 한 개뿐입니다. 그것도 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건 왜 이제 신천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거는 피카소 때문인데,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가 그림이 있어요. 한국 전쟁의 학살이라고 하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한국에서 신천에서 학살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 엉터리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밝혀졌는데도 사과를 하지 않아요. 고치질 않아요. 이런 것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 할까요?